이민 정책이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이제 통틀어서 관할하는 정책을 이민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외국인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외 동포, 뭐 중국이나 또 구소련 지역에서 온 이 동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민 정책의 이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적으로 볼 때도요, 이 한국 사회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의 위기를 좀 닥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 생산 인구의 이 저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글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이렇게 불합리함, 뭐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새로운 인구,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이 소비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저출산 사회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동포, 뭐 이렇게 이주민들이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민 정책, 그리고 이민 이 통합, 어떤 그런 정단 기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계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 포럼입니다. 그 토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또 기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 정리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이 전문가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민정책은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 동포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요,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네, 이민정책 전문가들 새 정부의 이민청 설립 등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 국내로 들어온 이 5%의 이주민 인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 과연 이주민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이 새로운 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5월 10일 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민정책연구원은 4월 1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성중 의원실 그리고 다문화TV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이라는 대주제로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민정책 관련 주요 3개 학회, 그러니까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자치단체 연합인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그리고 한국이민재단, 그리고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함께 준비해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 방향을 제안을 했다. 네, 요게 포스터입니다.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이게 대주제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 있어서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이 조영희 연구교육실장은 이 경제 활력과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 정책이 이 범부처 정책으로 기능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짚어보고요. 외국인 정책이 아닌 이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가는 어떤 한 이주민으로서 다가오는 이민 정책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한국 이민학회의 윤인진 회장, 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데요. 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을 이렇게 또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윤인진 교수님은요, 한국인의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결여가 현재 이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한국에도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한 외국인 처음 기업법 이렇게 해서 뭐 전국 각 또 시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뭐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그만큼 들이고 여러 가지 정부 기구까지 갖추고 있지만은 그만한 이 효과, 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의 그 이주민과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또 동포 이런 이주민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이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 지방도시의 역할이 또 중요함을 강조를 했고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또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인진 교수님은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현상이 또 심각한 만큼 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 재동포 이해 교육을 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사에서 일고 있는 이 혐오 현상, 참 이 반중 정서와 연결돼서 이렇게 혐오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내국인에 대한 재동포 이해교육 이 강화의 이 필요성을 또 윤인진 교수님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TV의 이 장영선 대표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취재 현장에서 느낀 이주민과 정부 기관 간의 엇박자가 나는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이나 업무가 이 중복이 되고 또 예산도 중복되어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문화 TV는요, 이민정책의 효과적 이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이 다큐멘터리 영상도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은 이 성공 사례로 이 대만의 이민서, 그러니까 정책 전담 기구가 이제 명칭이 이민서인 것 같습니다. 그 이민서에 대해서는 소개도 하고, 그리고 대만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무슨 녹색, 무슨 이렇게 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성공한 이 이민 정책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과 같은 이 이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문화 TV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한 이 안톤 숄츠 PD, 이 독일인이고요. 이 방송 프리랜서입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네, 이해도가 아주 높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계는 한국의 이 고용화, 이 저출산이 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만큼은 이 고령화와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반문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외국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 사회, 외국인, 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안톤 숄츠
이 독일인 이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의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발표 1부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2부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이 강동관 원장의 사회로 이 문병기 교수, 은기수 교수, 또 송석원 교수, 라이문 교수, 각재원 원장, 또 김태희 정책관, 유민희 부연구원 순으로 이 정책제안 관련 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발표 내용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병기 교수님은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처 이기주의 관행 털어내야 한다. 이민자 관련 총력 대응책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에서도 내 편 따질 때가 아니다. 또 전 이 한국인구학회 회장인 은기수 이 서울대 교수님은요. 인구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 소멸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의 이민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냉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우수한 외국 인재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고 냉철하게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이 송석원 이 경희대 교수는요. 선진국에서 프랑스는 반이민 정당이 나오고 또 대통령까지 나오는 나라가 됐다. 이런 현상을 우리도 이 주목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 이민 정책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라이문 성결대 교수는요. 우리나라에 맞는 이민 정책, 이 정부 전담기구를 고민을 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각재석 한국 이주동포 정책개발원장은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평가한다면은 퇴보했다고 본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봐야 하는데 정책 편식이 정권 재창출 패배의 원인이라 본다.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정책 편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5% 구성원이 된 이주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재석 원장은 이 중국 동포 관련 정책에 또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현실을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 김태희 전국 이 다문화 도시 협의회 이 정책관인데요. 중앙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면은 예산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 분산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민희 부연구위원, 이민정책연구원이죠. 정부 예산이 책정되기 어렵다면 기금을 통한 이민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민통합정책 기금 조성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기금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무부처가 간사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네, 지금은 사회통합 이민정책 기금이라고 해서요. 한국에 온 외국인이나 동포 여러분들이 낸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게 지금 한 해에 한 3, 4천억 그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금을 해서 이거를 이민 정책을 펼치는 데에 쓰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이제는 한참 이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유민희 이민 정책 연구원의 부연구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4월 11일 국회에서 오전에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새 정부에 바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측장 김영필이었습니다.